안녕하세요. 온새벽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냥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었을 때 그 재미가 더 큰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르는 크게 가리지 않지만 우선 비교적 재미있게 나눠볼 수 있는 소설이나 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오늘은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알면 더 재밌죠? 그래서 간단하게 책을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자인 미하엘 엔데는 끝없는 이야기로도 유명한 독일 작가입니다. 이 두 작품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모모 역시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이탈리아의 어느 한 마을에 모모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훔치려는 회색 신사들을 물리치기 위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또 동화 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요. 이제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진리를 회색 신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1시간, 1분, 아니 단 1초의 가치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피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지식에 맞게 행동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아주 방대한 계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대도시와 대도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들어와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당사자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미 자기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람의 신상을 속속들이 파악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적당한 시간만을 기다렸다. 또 그 순간이 어서 빨리 오도록 나름대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발사 푸지 씨의 경우가 그랬다. 푸지 씨는 유명한 이발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는 어쨌든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다. 도시 한복판에 작은 이발소를 갖고 있고 견습생을 하나 쓰는 정도였다. 어느 날 푸지 씨는 이발소 문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습생이 쉬는 날이어서 푸지 씨 혼자 이발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도로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울한 날씨였다. 푸지 씨의 마음도 공연히 서글퍼졌다. 가위질 소리, 잡담, 비누거품과 함께 내 인생도 흘러가는구나.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고 푸지 씨가 잡담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손님들에게 자기 견해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또 가위질 소리와 비누거품을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는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고 자기 솜씨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특히 턱 밑을 면도할 때에 그보다 솜씨가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다. 푸지 씨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고작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지. 이게 내 현재 모습이야.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푸지 씨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막연히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실린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것, 무언가 중요한 것, 무언가 화려한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는 우울해하며 생각했다.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자유로워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평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거품에 매여 살고 있으니. 그 순간 잿빛 고급 승용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서 정확하게 푸지 씨의 이발소 앞에 멈추어 섰다. 회색 신사 하나가 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왔다. 남자는 거울 앞 탁자에 납회색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는 뻣뻣한 중절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의자에 앉더니 작은 회색 시가를 뻐끔대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뒤적이기 시작했다. 푸지 씨는 가게 문을 닫았다. 조그만 가게 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추운 것 같았다. 그는 당황해서 물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면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머리를 자르시겠어요? 그 순간 그는 눈치 없이 그런 말을 한 자신을 호되게 나무랐다. 회색 신사의 머리는 거울처럼 반들반들한 대머리였던 것이다. 회색 신사는 웃지도 않고 이상하게 억양이 없는, 말하자면 잿빛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사원 XYQ384BO입니다. 우리 은행에 구자를 개설하고 싶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푸지 씨는 점점 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금시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영업사원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수첩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발사 푸지 씨시죠? 예, 맞아요. 회색 신사는 수첩을 탁 소리 나게 다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군요. 당신은 우리 은행의 다음번 고객이십니다. 더욱더 영문을 알 수 없는 푸지 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요? 친애하는 푸지 씨, 당신은 인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거품으로 허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바라시는 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푸지 씨는 중얼거렸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슬오슬 한기가 느껴졌다.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점점 더 추워졌다. 회색 신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작은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자, 보세요.
하지만 어디서 시간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푸지 씨,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드리죠.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60분이고요. 제 계산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영업사원 XYQ384BO는 회색 연필을 들고 거울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다. 60 곱하기 60은 3600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600 곱하기 24 하면 86,400초가 되는군요.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1년은 3153만 6천초가 됩니다. 10년이면 3억 1536만 초가 되죠. 푸지 씨,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푸지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다.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70살, 아니 80살까지 살았으면 하는데요. 회색 신사는 말을 계속했다. 좋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70살로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3억 1536만 곱하기 7을 하면 22억 752만 초가 되는군요. 그는 이 숫자를 큼지막하게 거울에 썼다. 그러고는 숫자 밑에 여러 번 밑줄을 긋고 설명했다. 자, 푸지 씨. 이것이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당신의 재산입니다. 푸지 씨는 꿀꺽 침을 삼키고 이마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합계를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나 보였다. 자기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작은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더 보기로 합시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푸지 씨? 푸지 씨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42입니다. 푸지 씨는 갑자기 남의 것을 횡령이라도 한 듯 강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회색 신사는 계속해서 따지고 들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죠? 푸지 씨는 솔직하게 말했다. 대략 8시간 정도 자죠. 영업사원은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을 했다. 연필이 거울에 닿을 때마다 끽끽 유리 긁히는 소리가 났다. 푸지 씨는 소름이 돋았다. 42년에 하루 8시간이라 4억 4150만 4천이 되는군요. 당연히 이 시간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해야겠죠. 푸지 씨, 하루 몇 시간 일하십니까? 푸지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역시 8시간입니다. 대충입니다만. 영업사원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마이너스로 기록해야겠군요. 자, 식사를 하시느라 얼마간의 시간이 없어질 겁니다. 하루 3끼 식사에 도합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시죠? 푸지 씨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시간 정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42년이면 1억 1037만 6천이 되는군요. 계속해봅시다. 늙으신 어머니와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매일 온전히 1시간을 바치고 계십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귀가 어두워서 거의 듣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5518만 8천초의 시간을 내버리신 겁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앵무새를 한 마리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앵무새를 보살피느라 매일 15분을 허비합니다. 환산하면 1379만 7천 초가 되는군요.
푸지 씨는 애원하듯 항의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윽박질렀다. 말 끊지 마세요, 푸지 씨. 그의 계산은 점점 더 빨라졌다. 어머니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집안일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죠. 그런 일을 하느라 하루에 몇 시간을 쓰십니까? 1시간쯤? 하지만 그러면 5억 5,018만 1,000이 없어진 거로군요, 푸치씨.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영화 구경을 하러 극장에 가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합창단에 나가시고요. 나머지 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을 내버리는군요. 언짢으십니까, 푸지씨? 푸지씨는 대답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 인생의 특별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작은 비밀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벌써 아실 텐데요. 이제 푸지 씨는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렇게 추웠던 것이다. 그는 힘이 다 빠져서 중얼거렸다. 그것도 아십니까? 나는 나와 다리아 양 외엔 아무도... 영업사원 XYQ384BO는 말허리를 잘랐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비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푸지씨.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다리아 양과 결혼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회색 신사는 말을 계속했다. 맞습니다. 다리아 양은 다리가 성치 못해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당신은 꽃 한 송이를 선물하기 위해 매일 30분간 그녀를 방문합니다. 도대체 왜죠? 푸지 씨는 울상이 되어서 대답했다. 그러면 다리아 양이 아주 기뻐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푸지 씨, 당신에게 그 여자는 시간 낭비예요. 당신은 이미 2,759만 4천을 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창가에 앉아 그날 하루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1,379만 7천을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얼마가 남아있는지 볼까요, 푸지씨? 이제 거울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쓰여 있었다. 잠, 일, 식사, 어머니, 앵무새, 장보기, 친구 노래, 비밀, 창가. 합계 13억 2,451만 2천초. 이 합계는... 회색 신사는 이렇게 말하며 연필로 거울을 두드렸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총을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이 합계는 당신이 지금까지 허비하신 시간의 총 합계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푸지씨? 푸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데도 진땀이 진득하게 배어나왔다. 회색 신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갖고 있던 전 재산의 반 너머를 허비하신 겁니다, 푸치씨. 살아온 지난 42년의 세월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1년은 3,153만 6천 초입니다. 여기에 42를 곱하면 13억 2,451만 2천 초가 되는군요. 그는 이 숫자를 허비한 시간 밑에 썼다. 13억 2,451만 2천 초 마이너스 13억 2,451만 2천 초.
합계 0초. 그는 연필을 주머니에 넣고 중나열된 0이라는 숫자가 푸지 씨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 과연 그것은 효력을 나타냈다. 푸지 씨는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결산표로구나. 그는 나머지 하나 없이 똥 맞아 떨어지는 계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긴 계산 자체는 틀림이 없었다. 그것은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에 사용하는 수많은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하나였다. 영업사원 XYQ384BO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축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푸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은 추위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미하엘 엔데는 이 책에서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삶을 제대로 즐길 줄 모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상상하는 법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요, 사실 가장 앞부분이 아니라 본격적인 플롯이 시작되는 6장의 일부였습니다. 앞뒤 내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온새벽이었습니다.